찡하네. 아이고.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. 안녕하세요. ABC 코치입니다. 강철부대 3 10화 리뷰입니다. 지금 사격 관련된 리뷰가 하나 들어갔고요. 그 2편도 곧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고요. 또 10화에서는 UDT와 707의 대결, 보급 행군 미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컨텐츠에서는 보급 행군 미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. 10화를 보지 않는 분들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. 2만 명 가게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저번에 예측했을 때 707이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여러분들 이제 보셨겠지만 결과는 707이 이겼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급 행군 미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체력적인 부분, 그 다음에 뭐 정신력 이런 것들이 잘 혼합이 돼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었고, 한때는 팀원 전체가 협동을 해서 가야 됐던 반면에 또 마지막에는 개개인의 체력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만들어졌습니다. 승부를 기울게 만들어버리는 포인트가 됐거든요. 이 보급 행군, 쉽게 얘기하면은 무거운 거를 들고 나르는 거죠.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. 뭐 지금 아무리 현대전이 버튼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버리는, 끝나버리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백병전이라든지 전면전을 할 때 여러 우발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, 물자 후송이라든지 뭐 보급 이라든지 또 부상자라든지 무거운 물체를 나르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중요하죠. 이 보급 행군 미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, 체력 중에서도 뭐 당연히 근력도 중요합니다. 근력도 중요한데 우리의 몸을 운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중에 스태미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요. 이 스태미나는 근력 혹은 근지구력 훈련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없고, 또 심폐지구력 훈련만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해야 되냐? 다 해야 됩니다. 다 같이 해야 돼요. 지금 보면은 보급 행군 미션에서 무거운 물체를 계속 나르죠. 군장도 무게가 무겁고, 산항, 마지막에 탄통, 이런 것들이 다 무게가 있는 것들이에요. 자기 몸과 더불어서 이 물체를 날려야 됩니다. 옮겨야 돼요. 그게 근력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폐, 카디오를 쓰게 되고, 이 카디오가 안정적으로 잘 지지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내 근육을 이용해서 지구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런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, 그걸 스태미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지금 707과 UDT의 대결에서 가장 큰 승부의 포인트라고 하면 홍범석 대원이죠. 아니 근데 홍범석 대원은 대체 정체가 뭐예요? 괴물입니다. 이분은 이 한 명의 원탑에 이 홍범석 대원이 워낙 막강한 체력을 보여줍니다. UDT에서도 이 김경백 대원, 뭐 UDT의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, 이분이 이번에 사실은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줬어요. 이름값에 비해서 강철부대 시즌3에서 보여준 부분 사실은 미약하다고 보고, 오히려 강철부대 3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역할을 했던 거는 정정현 대원이었죠. 물론 팀원들이 다 협동을 하고 실수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4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, 결국은 정정현 대원의 하드캐리가 이 강철부대 3에서 UDT가 4강까지 올라오게 한 견인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. 707에는 홍범석 대원이 있었습니다. 뭐 물론 참혹역투라든지 이런 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, 정작 중요한 거는 본 미션이거든요. 본 미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, 그 부분으로 인해서 707이 4강까지 올라오게 됐죠. 특수부대원들이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대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심폐지구력이라고 해요. 그래서 달리기라든지 무장구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. 당연히 뭐 근지구력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지만, 군인의 기본 체력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폐지구력이라고 하고, 사실 군인의 체력이 아니라 모든 체력의 기본은 심폐지구력입니다. 이 심폐지구력이 뒷받침이 된 후에 몸을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, 근력도 거기에 쌓이고, 파워, 여러 가지 체력 요소들을 그 위에 겹겹이 쌓아서 종합적인 체력을 키우는 거거든요.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제대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넘사벽이잖아요. 지금 전 대원들 8명이 예를 들어 개인 레이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출발은 비슷했는데, 홍범석 대원이 2위와의 격차가 말도 안 돼요. 뭐 거의 한 50에서 100m 이상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. 이게 뭘까요?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력적인 부분이 여기 출전을 하는 모든 대원들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,
이미 더 솔저스에서도 증명을 했죠. 홍범석 대원은 지금 체육관을 하고 있잖아요. 뭐 소방관 생활도 했지만 지금은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좋아하는 운동들 그리고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러닝 쪽이에요. 당연히 근력 운동이라든지 지구력 운동도 많이 하지만 러닝을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. 이 러닝이 베이스가 돼서 항상 심폐지구력 훈련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류의 대회들 뭐 스파르탄 레이스라든지 달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출전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그 러닝 실력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. 이제 김경백 대원 같은 경우는 제대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한 1, 2년 사이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대가 김경백 대원이 좀 더 많지만 그래도 레전드라고 불렸고 괴물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이 강철 부대 내에서는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제대하고 나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그렇게 괴로운 훈련 달리기하고 막 심폐지구력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류의 훈련 자체를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.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세트 운동 같은 경우는 하기 편하잖아요. 운동하고 좀 쉬고 운동하고 쉬고 이 휴식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중량을 더 들 수 있고 개수를 한두 개 더 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인데 이 러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페이스를 올려야 되고 뭐 물론 다양한 거리라든지 페이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몸 전체를 가지고 뛰어야 되고 숨도 많이 차고 뭔가 훨씬 더 괴로운 느낌이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훈련들을 측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내가 항상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자율적인 환경에 있었을 때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. 그래서 홍범석 대원이 제대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자기 관리도 잘한 것도 있지만 성향 자체가 이렇게 뛰는 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꾸준하게 이 사람 되게 성실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반면에 김경백 대원 꼭 뭐 그렇게 김경백 대원이 훈련했다라는 걸 확인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심폐지구력 훈련이라든지 러닝을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 결과 강철 부대에서 이런 미션을 했을 때 체력적인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전체적으로 뭐 UDT의 김경백 대원만 부족했다라는 게 아니고 707 대원들에 비해서 UDT 대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정준 대원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지만 전반적으로 4명 대 4명으로 봤을 때는 707 대원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체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UDT 대원들보다 빠르게 온 반면에 UDT 같은 경우는 정정현 대원이라든지 이정준 대원은 조금 빨리 갔지만 김경백 대원, 이한준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이 있었죠.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 707 대원에 비해 부족했다. 현재 체력이. 그래서 결국은 졌습니다. 졌고 강철부대 시즌3 보면서 예전같이 그렇게 찡한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 UDT가 탈락을 하는 모습에서 조금 찡함이 느껴졌습니다. 뭐 이한준 대원의 그런 고군분투 많이 몸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정정현 대원의 그 승부욕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기보다는 더 아쉬움이 남는 듯한 그런 표정과 말투와 또 마지막 그 소감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시골 청년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 순수하면서 정말 자기를 꾸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울컥하는 그런 모습들 팀장님하고 같이 멋있게 싸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내가 왜 울지 진짜 아 파이팅 있게 해온 저희의 추억이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은 그 UDT 팬들 특히 또 정정현 대원이 여성 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성 팬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좀 찡했어요. 사실 특전사라든지 UDU라든지 미특수부대가 탈락했을 때 사실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항상 비슷한 패턴이었고 UDU 같은 경우는 너무 가혹할 정도의 그런 미션을 보고 그런 감정이 들지도 않고 조금 좀 너무 힘들었겠다 짜증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UDT가 탈락할 때는 왠지 모를 그런 찡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정현 대원의 그 생목 라이브 울어라 젊은 인생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추억할 테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혼합이 돼서 한편에 좀 감동적인 화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봐요. 뭐 UDT도 그렇고 707도 그렇고 강철부대 시즌3를 하면서 이슈가 있었죠. UDT는 초반에 해상 미션을 할 때 논란들
뭐 어쨌든 그거는 지고 다시 데스매치를 갔기 때문에 데스매치를 겪어서 또 올라왔고, 또 707도 한 명의 대원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석연치 않게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만, 결국은 여기 보급 행군 미션에서 팀 대 팀 대결을 했고 여기에서 707이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가게 됐습니다. UDT의 도전은 여기에서 끝이 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줬고, UDT 대원들에 대해서 4강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 대원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고, 또 강철부대 시즌1에서 우승, 시즌2에서 준우승, 그리고 4강, 시즌3에서는 4강, 이렇게 준수한 최소 4강 이상이라는 성적, 이거는 사실은 UDT 밖에 없거든요. 시즌1에서 특전사는 4강 못 갔죠. 근데 특전사는 시즌2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시즌3에서는 광탈을 했고, 그 다음에 HID가 4강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번에 이제 결승 왔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즌 1, 2, 3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던 팀은 UDT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즌 4에서는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 일각에서 이제 강철부대 시즌 4는 못 나올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. 사실 흥행이라든지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. 시즌 1은 뭐 거의 6, 7%까지 치솟았고, 시즌 2는 그래도 한 4% 이상대는 나왔는데 이번 시즌 3는 2%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1%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존폐에 대한 위기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사실 채널 A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채널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표 프로그램이 몇 개 없습니다. 저가 채널 A 강철부대 보기 전에는 도시어부, 그냥 뭐 저는 도시어부를 즐겨보진 않았지만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이 채널 A를 좀 알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거든요. 이제 채널 A를 알리는 프로그램에는 강철부대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도시어부도 뭐 계속 시청률이 엄청 나오진 않지만 그 매니아층들한테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시어부도 시즌 5까지 나왔나요? 강철부대도 그런 형태로 사실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연예인들 섭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일반인들 섭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부분이 더 세이브가 될 수 있고, 제작진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시즌 4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그럼 시즌 4에서 이제 미국 USSF 같은 경우도 4강 문턱에서 떨어졌죠. 뭔가 복수를 하는, 우리가 리벤지를 하겠다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다른 특수부대원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, 시즌4에서 이번에 나오지 않았던 특수부대 대원들이 또 나올 수 있고, 여러 포맷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즌4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, 단 시즌4가 나올 때 포맷 변경이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성의 있게,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3까지 똑같은 포맷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이게 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. 조금 더 성의 있게 신선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뭐 국방부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나름대로 관공서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실탄 사격, 마일즈 장비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. 당연히 시즌4는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겁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참신하고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션이라든지 데스매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 등 돌렸던 시청자들이 올 수 있게 강철부대 제작진들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, 마스터분들도 더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강철부대가 조금 더 즐겁고 특수부대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수 있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강철부대 3 UDT와 707의 미션에서는 707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. 결승전 707과 HID의 대결인데 과연 어떤 팀이 우승할지 정말 감이 안 오기는 합니다. 뭐 근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707이 우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 미션을 봤을 때 뭐 정상회담, 뭐 요인 구출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. 707이 지면은 안 되는 사실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다음 회 혹은 다다음 회에 나올 것 같은데,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보면서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도 적어주세요. 뭐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은지, 뭐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이번 UDT와 707이 보여줬던 이 행군에서 여러분들께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. 강철!